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도민들과 함께 무안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희생자분들 모두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현안에 대해서 벽도부터 엄청나게 지금 센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는데요. 일단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니나 다를까 싸우겠다 결국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뭐 글도 쓰고 했던데 이거 좀 거부하는 거 타당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결사항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결사항전. 자, 이런 거는 좀 의로울 때 하는 얘기죠. 네. 자기의 죄과를 감추기 위해서 결사항전하겠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 사자성어, 이 단어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 하던 그 윤석열 씨의 이 태도가 정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체포가 되면 아마 구속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는 좀 응하지 않는데 사실 이조차도 그동안 법을 집행해온 사람 입장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 이게 우리 독재자의 말로들 자기 스스로 처음에 당당한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치졸해지고 자기 죄과를 감추기 위해서 또 이제 주변에 자기 지지그룹들 모아서 정말 자기를 지켜달라는 이러한 과정들이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재자 그리고 독재자를 꿈꿨던 사람들의 말로를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 대표님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뭐 참담하죠. 참담하고 또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또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겠죠. 다만 좀 의연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 세력의 지지 편승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안위를 보장받으려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메시지도 쓰고 유튜브도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을 질 것 같잖아요. 또 뭐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 해서 뭐 수갑을 채우고 나올 일이 아닐 거고 예의도 지킨다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탄핵의 헌재의 탄핵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그 발부 후에 어떤 이 내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엄에 대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고 신분을 회복한 후에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제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듣기로는 대통령께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측근들도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포가 되면 바로 구속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탄핵 심판은 약 이제 빠르면 2달, 늦으면 6개월까지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둘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지층의 결집들, 자, 지지층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보호막들을 쳐놓고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됐을 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수사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를 먼저 하게 되면
바로 구속돼 버리거든요. 자기 소통의 공간이 없어져요. 아. 자, 그러면 이게 지지그룹하고도 그냥 단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안타까움이나 뭐 이런 것들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 보면 벌어진다.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나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체포와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 인사들이 좀 몇 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 중에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 대리인 제가 통화할 때는 아직 계약을 안 했다 뭐 이랬는데 며칠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 왜 했을까요? 저하고 통화했을 때가 그 20일 전후였는데 그때 이제 한다고. 한다고. 예. 아.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 해달라. 그래서 이제 25일 날 기점으로 해서 그날이나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사실 윤곽근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사실 그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는 네,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예,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다 정리를 했어요 사실. 예. 뭐를 정치를? 변호사 사무실이나 예. 이런 뭐 그 집 그 방소동에 이제 아파트 얻어놓은 거나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서 그 집기도 다 그 치우시고 서울로 갔어요. 아, 그럼 지금 도청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은 있던데 그것도 사실상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하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꽤 됐죠 올라간지는. 그래서 본인은 좀 뭔가 이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 하셨는데 또 이제 좀 그런 뭐 말 못할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못 가시고 계시다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화를 부탁을 하시니까 또 이분이 또 의리맨 아닙니까 의리맨. 그래서 맡으신 것 같더라고요. 글쎄 뭔가 뭐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많이 거죠. 정치를 계속 할 거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본인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좀 이제 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저는 손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제 그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정치를 하신다는 거를 전제로 왜 저렇게 판단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사실 이제 정치를 하신다는 이제 그 전제로 한 거니까 이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한동훈 시대에 그 정치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윤곽근 위원장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미 사라진 정치인, 권력에서 잊혀진 정치인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죽어가는 정치인이지만 윤석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리고 윤석열 개인이 죽어도 그 계보에, 그 계열에, 그 세력에 그 권력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과 손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한동훈 권력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소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죽어가는 권력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권력과 손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뭐 그 정치를 이제 다 그만두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이제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 의리, 뭐 정에 의한 뭐 어쩔 수 없이 맞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천을 받았어요. 뭐 자리를 받았어요. 구속돼가지고 1년 가까이 또 그렇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혜택 받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본인이 그 어떤 의지에 뭐 그리고 또 부탁을 하시니까 이렇게 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대구 고검장 할 때 그때 윤석열 그 밑에 검사였던 거죠. 예. 검사라 그때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좌천돼서 왔었다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특수 라인도 약간 좀 두 분이 틀리대요. 그래. 라인이 특수부에서도 두 개 라인이 있는데 누구 라인 뭐 있는데 그 라인이 두 분이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윤곽근 변호사가 그 정호택 의원 돈봉투 수수 사건 그 재판도 좀 같이 받고 있거든요. 오는 21일에 또 2차 재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대리인을 하나 했더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모 변호사도 오늘인가 충청매일 기사에 났더군요. 뭐 윤석열 대통령 그쪽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났는데 그건 잘 모르시나요? 어떤가요? 예,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뉴스는 그렇게 났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 소속의 변호사라면 뭐 누구든지 한 번씩은 뭐 거론은 뭐 충분히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시절에 어떤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 번쯤 다 거론은 되겠죠. 그러나 뭐 이제 그 윤곽근 위원장도 사실 뭐 처음에 얘기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그 변호사 이제 그 수임 등록을 했는데 뭐 그 김진모 그 위원장도 뭐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시기에 그 윤곽근 위원장이 그 윤석열 씨 변호를 맡고 지역 내 여론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모 위원장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의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법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옳고 그러냐, 국민들의 공문을 사느냐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수임 여부를 결정 짓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김진모 그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그 삐딱 토커가 말을 많이 해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무한 참사 희생자를 이제 그 추념하는 그런 거리 현수막도 뭐 걸고 그랬는데 청주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글쎄요, 근데 뭐 하시는 건지 잘 앞으로 뭐 몰라서. 정치를 이제 안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바람결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또 뭐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있던데도 그 없어졌더라고요. 그건 뭐 정리했죠. 다른 데로 옮겼는지. 그래서 그런데 현수막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이게 꺼진 불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 이제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글쎄 본인이 내겠죠. 뭐. 본인 이름으로 나가면 본인이 뭐 하지 그런 거예요? 않겠어요? 아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아니 뭐 저희는 뭐 당에서도 하고 뭐 지역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죠. 개인적으로 그 내는 겁니까? 또 국회의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아니 국회의원 아니고 뭐 시의원, 도의원도 다 걸 수 있는. 시의원, 그렇죠. 도의원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요. 네. 그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입니다.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부, 도당 그리고 중앙당 여기만 가능해요. 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차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분, 요새 또 윤석열 대통령 구인사까지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김영한 도지사.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비와 뭐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건 뭐지? 뭐 이런 이제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을 좀 아십니까, 손 대표님?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 여기 지역 기반도 없이 이제 충북 도지사 입후보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연세도 많으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키즈 아닙니까, 그죠? 네.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 절반 이상이 네. 대통령 당선 바람으로 의해서 당선됐으니까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개별적으로도 문자를 서로 자주 주고받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윤곽근 위원장도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뭔가 좀 뭐 마음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종교 그 시설이니까 거기 종교 행사에 가셔서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박진희 도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데 계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탄핵 반대했다가 다시 표결하라 그래가지고 마치 탄핵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서 이쪽 저쪽에서 다 욕을 먹었는데 지금 또 구인사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 이 정체가 뭐냐 이런 이제 비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지도자라면 정치적 지도자라면 좀 말씀하시는데 좀 그 유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그 파장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김영한 지사께서는 늘상 보면 말로 그 다 까먹어요. 예? 근데 그 아까 박진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계엄 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1차 탄핵 투표할 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2차 이제 분위기가 좀 흘러가는 것 같죠? 그랬더니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표결에 찬성하자 반대하자 뭐 이 얘기는 없어요.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 되게 좀 엉뚱하죠. 사실은 목적어가 여긴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가 빠집니다. 탄핵 표결이 이제 가결이 됐어요. 안타깝다. 뭐가 안타까운지 이 주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안타깝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윤석열 씨 때문에
정말 그 길바닥에서 그 추운 데 나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안타깝다는 건지 어떤 주 없이 그냥 안타깝다 해요. 자, 이러다가 이제 이번에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목적어와 주어가 없던 것들이 다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일관되게 이 양반은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던 거로밖에 읽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 7, 80%가 찬성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예?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들이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면서 당의 리더십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선거가 한참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다만 지금 가장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금 현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이 사람들은 당장 내후년이 선거 아닙니까?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당이 수습이 안 되고 있으면 뭔가 시도지사 협의회가 그래도 가장 뭐라 그럴까, 권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권위가 있는 단체니까 좀 거기서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약간 어떤 당론도 좀 따라야겠고, 또 한쪽에서는 또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야 될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위해서 당을 재건을 해야 되겠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쌍권 아닙니까? 양권 이 체제에서는 과연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뭐 어떤 생각이나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 현직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없고, 네. 희망도 없고, 과연 이 당에서 지금 정말 출마를 해야 되느냐까지 의구심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을 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태에서는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 KBS 청주 라디오 출연을 해서 제가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 김영환 지사 입장에 대해서 좀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제가 도지사라도 내일 모레면 선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뭐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근데 하는 것마다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집토끼도 모아야 되고 산토끼도 주워야 되고. 근데 집토끼는 내보내는 거 같고 산토끼는 근데 더 멀리 보내는 거 같고. 올해 안에 이제 좀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 자치단체장이면 이런 정치적인 이런 찬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네? 그러니까. 자, 일단 이게 광역단체장이에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을 지금 실망시켜서 이 나라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떠냐, 뭐 이럴 정도고, 국민들의 연말 연초에 정말 이 상실감들은 굉장히 큰데,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게 그러면 광역단체장, 여기 도100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도민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예?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지방자치는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도의 정서적인 것들까지도 따로 챙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그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툭툭 이 말 저 말 던져가지고 도민들한테 더 어떤 공분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진짜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들은 이건 정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맞지 않다. 자치단체장이 그냥 행정적인 국가의 위임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역에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영환 지사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 나오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그 정무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정무부지사는 뭐예요? 저부터 엉뚱한 사람만 지금 나갈 판이던데. 정무부지사께서 하시는 일이 저출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름이 정무인데. 아, 정무 기능이. 일단 뭐 도가 수행할 과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과업에 충실하고 계시겠죠. 아, 이게 그 정무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각 정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각종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회단체들, 기업인 단체들도 있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기업인 단체들 많이 접촉면 늘리면서 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근데 안 보여요, 움직임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의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 또 그 대부업체 연체율이 엄청 올라가면서 그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정말 서민들은 어디 가서 돈 구할 데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좀 지자체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지사는 좀 정책적인 것들을 좀 그 관계부서들 자꾸 해서 뭔가 대책들을 만들어 보고 정무지사는 그런 그분들 정말 옆에 가서 정치가 정말 도민들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플 때는 위로해야 되거든요. 옆에 가서 위로하고 또 얘기들 들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좀 걸러내가지고 최대한 그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그 도민들의 어려움을 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정무 그 부지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솔직히 좀 그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뭐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미션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또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암약하시는 걸로만 하시죠. 뭐. 암약이요? 네. 김수민 정무부지사님한테 갑자기. 아니 좀 그 조용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건 그 드리는 거예요. 네. 김수민 정무부지사 봤다는 사람 좀 드무니까 조금 암양만 하지 말고 좀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이제 탄핵 전국 이거 어떻게 될 건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이런 거 말고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저번 때 그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사적인 뭐 그 의사나 아니면 뭐 개인적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저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 지금 현재 8명인데 손 대표님의 선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한창 씨 이제 여당 추천 이번에 신임 헌법재판관 또 야당 추천분은 충주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계엄의 경중을 이제 한번 깊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정말 다른 어떤 군부의 의자 쿠데타나 이런 거에서 계엄이 아니고 그러니까 3시간 내 계엄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계엄의 경중이 이번 판결에 가장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판결의 절차는 뭐 제가 판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증거는 다 TV를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날 다 나왔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다투고 이런 거는 없고. 최순실의 태블릿 PC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뭘 갖고 다툴 거는 아니고 다만 그 계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내란이나 전쟁의 계엄 이런 그에 준하는 계엄의 경중을 따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건데 근데 좀 저거 아쉬운 거는 조한창 씨인가요? 그분이 청문회 할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럼 적어도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면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다 유리한 답변을 좀 이끌어내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좀 아쉽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분이 정영식 재판관 아닙니까? 네. 정영식 재판관은 또 청주의 수석부장으로도 오래 계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을 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그래서 또 이분의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거를 또 이번에 새로 되신 분? 새로 되신 분이 해주는데 2명밖에 없단 말이죠. 3명이 해야 된다며. 네. 그래서 그 8명이 가면 6명이 찬성에 누구든지 6명이 돼야 되니까 어떤 편이든. 근데 이게
계엄의 경중.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윤석열 씨가 뭐 우리 엄포놓으려고 한 거다. 왜?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 성공했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패했으니까 자기는 뭐 아니 겁만 주려고 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 이제 그 청문회 하면서 아직 그 국회 열리고 막 상임위에서 그 다른 증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군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선관위를 그 침탈한 것들이 선관위원들을 고문해서 부정선거라는 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국회의원들 다 몰아세우고 불법 선거다. 이렇게 뭐 이 시나리오가 확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리 실패했지만 이건 경하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애초에 시나리오 자체가 중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핵 전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권에 와,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다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적어도 이 탄핵을 반대하는 또 국민들이 있어요. 예. 한 30% 이상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데 아마 이거를 계속 분위기를 해서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네. 뭐 어떤 누가 그랬는데 40%까지 갈 것이다. 탄핵 반대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도 이제 그어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번에 그냥 그 대통령이 좀 수사를 받는데 떳떳하게 임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탄핵에 반대하는 그 어떤 그런 기조를 갖고 가시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본인이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예? 다 놓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늦었지만 하해 로드맵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석대로 살아라라고 좀 충고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그 뒤통수 한번 긁적이면서 나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정석대로 절차에 따라서 임하면 돼요. 그런데 그 본인 스스로 숨으려고 하면 아까 40% 얘기하는데 숨으려고 하면 절대 40%안 돼요.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와 철학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렇지만 자신은 옳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딱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개인적인 가치와 철학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일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는 그래도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20%를 믿고라도 당당하게 나와라. 그럼 그 20%가 40% 될지 또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자꾸 숨으면 그 20%마저 없어진다. 정말 고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 얘기대로 좀 가오빨 빠지게 그러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전국, 탄핵전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